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성인데요. 남성분들의 자부심, 성기 사이즈, 이거 성심리 단골 주제인데요. 여자가 외모에 자신이 없을 때 성형수술 하듯이 내가 남성으로서 자신감 좀 떨어진다. 이런 분들 사이즈에 관심 되게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수술이나 시술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여자가 좋아하는 사이즈가 뭐냐? 이거는 전 세대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도 이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평균적인 사이즈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더라. 입니다. 그럼 한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뭐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대한비뇨기과 협회 또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평균 사이즈는 12cm 내외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16cm 이상이다. 그럼 상위 5%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논문에 나온 건데 논문이 막 전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런 성기 사이즈에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이런 영상 찾아보시는 거, 결국 내 여자 만족시켜주고 그 여자하고 막 절정을 경험하면서 즐거운 성생활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기 사이즈 관련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연구도 했지만 뭐 발기되었을 때 7cm 미만의 뭐 음경외소증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내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의사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동서양을 동틀어서 많은 의사들 또한 연구했지만 사이즈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남성들이 내 사이즈 괜찮은가? 여자 만족시키는 사이즈가 따로 있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결국 내 여자 홍콩 보내주고 싶고 그 여자랑 잠자리 즐겁게 하면서 절정을 느끼고 교감하고 싶단 얘기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디에서 절정을 느끼고 뭘 통해서 교감한다고 느끼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잠자리는 성기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와 침대 위에서 즐겁게 놀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이러면서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즐겁게 노는 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크다고 더 즐겁고 사이즈가 적다고 해서 재미없게 노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관계 시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전에 이루어지는 전이, 그리고 관계 후에 또 이루어지는 후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이의 중요성. 남성분들 잠자리 할 때 전이를 얼마나 하는가, 뭐 이런 설문조사 한 적이 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근데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이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20대의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20분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50대 이웃분들한테 전이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5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입, 가슴 조금 만지고 그러다가 삽입. 이게 끝인 거예요. 남성들의 전이 시간은 이 정도인데 그럼 여성들이 전이를 통해서 흥분하고 관계를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몇 분? 21분. 무려 21분입니다. 5분과 21분. 너무 차이 많이 나죠? 듣는 순간 나 안 해. 안 하고 말지? 하실 거예요, 다들. 5분 미만 하던 걸 21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때요? 부담되죠?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늘 하던 대로 입, 가슴, 삽입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21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사회가 현재 남녀의 즐거운 성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 야동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야동에 나오는 행위가 남녀가 모두 좋아하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야동은 남성의 성 판타지를 채워주는 영화거든요.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을 일찍 접한
20대 남성들 그들은 이제 여기 나온 영상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이가 중요하다 라는 걸.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라도 배워야죠. 관계 전에 남자가 발기된 상태가 되는 게 관계를 하기 위한 최적화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성의 질 내부가 관계하기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흥분하고 달아오르는 그 시간, 그게 전이에요. 따라서 남성분들의 사이즈 혹은 관계 지속 시간, 밤새 한다. 이런 게 여성의 성적 만족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중요한 건 전이 이게 연구 결과고 여성들의 답변이에요. 그럼 5분 하던 거 20분 어떻게 하냐?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성을 흥분시키는 법, 거기에 여성의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극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예쁘다 말해주고 따뜻하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또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니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성적 만족, 피스돈 운동,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 좀 아셔야 돼요. 여자는 뭘 좋아하는지, 그래야 나도 만족하고 그녀도 만족하고 서로 즐거운 성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이의 시간이 5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났을 때 여성들의 이 성 만족도 무려 3배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 이런 거에 지금 집착할 게 아니라 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전이 21분 하라고 하니까 전이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상대방한테 봉사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잠자리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나 좋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상대가 더 흥분하고 그래서 더 절정을 느끼고 서로 깊이 교감하고 그럼 누가 좋아요? 나도 좋고 그녀도 좋고 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를 흥분시켜서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게 결국 내가 좋은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막 전이의 과정을 길게 하려고 하는데 내 와이프나 내 애인이 막 대자로 이렇게 목석같이 그냥 누워만 있어. 그리고 내가 좀 하려고만 하면 아, 빨리 끝내고 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남성분들 막 하려고 하다가도 맥이 탁 풀리면서 막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성이 성의 즐거움을 모르고 본인의 성을 좀 억압하는 경우예요.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여성분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여자는 조신해야지, 남자 밝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세뇌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을 억압해요. 내가 성생활 잘하면 조신하지 못한 거야, 싸 보이는 거야,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세계관, 남성관이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거나 폭행폭언 이런 경우, 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형제간의 남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럼 남자는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내가 이겨내야 될 사람,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또는 여성의 삶 어느 지점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남자랑 잘 지내면 피해보는 거야, 상처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평생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사실 여성분들의 심리 문제이니까 꼭 한번 오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담사나 전문 기관에 오셔서 상담받고 가시면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관계 후 포옹입니다. 이거 후이라고도 하죠. 이 영상 보시는 남성분들, 본인이 관계 끝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얘기 들어보세요.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은 성관계 후에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6분에서 10분 이상 포옹하는 경우 성관계 만족도가 그 이전보다 71%나 증가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남자분들, 관계 직후에 피곤하고 졸린 거 알아요.
근데 졸리더라도 혼자 이렇게 널브러져서 주무시지 말고 옆에 있는 내 여자 이렇게 끌어안고 안다가 주무세요. 끌어안고 있다가 졸리는 거 이런 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남자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스르륵 팔이 풀려서 자. 이걸 보면 또 여자들 입장에서 이 남자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성분들 사이즈보다 중요한 것은 뭐? 관계 후의 포옹이다. 이렇게 10분 이상 포옥 서로 껴안고 있으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사이즈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다. 편안해지고 안정감 느끼면서 이런 생각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10분 이상 포옹한 여자들은 이 남자와 다음 잠자리를 해도 되겠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1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1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이 잠자리 어땠는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느꼈었던 막 열정적인 감정들 있죠. 또 그런 거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는 거죠. 어떤 체위가 좋았고 이건 어떻게 느꼈고 그래서 오늘 되게 만족스러웠고 다음엔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대화들이요. 누워서 서로 안으면서 쓰담쓰담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끝나자마자 등 돌리고 눕는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담배 피러 나가버리는 거. 또 요즘은 핸드폰 항상 끼고 사니까 관계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거 있죠. 이런 행동들 여성분들이 보잖아요. 아, 나는 이 남자의 배출구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관계 후에 바로 널브러져 계시지 마시고 내 여자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면서 교감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남성의 사이즈가 여성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전이와 관계 후 포옹.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번 모든 잠자리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평상시에 내 남자가 전이도 충분히 해주고 관계 후에 날 잘 끌어안기도 했는데 바쁘거나 또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경우엔 이렇게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 관계 전에 이루어지는 전이 그리고 끝나고 상대를 포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성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항목이니까 내 사이즈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평균 사이즈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이와 후이에 집중하셔서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여자들이 환장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외모와 키를 자랑하는 남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정재, 이수혁, 조인성인데요. 이런 슈퍼스타급의 남자들을 뒤로하고 22살이나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와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배우 김민희입니다. 왜 김민희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가 크거나 몸이 좋은 것도 아닌 늙은 홍상수 감독을 만나는 것일까요? 과연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일까요? 김민희도 연예인이라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자가 남자를 돈과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물론 얼굴이 잘생기면 플러스가 되지만 필수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잘생겨도 여자를 못 만나는 남자도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자가 외모로만 남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생겼는데도 예쁜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을 보고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력이 없으면 남자로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돈만 보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좋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에 오래가지 못하죠. 만나는 동안에도 불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이 많은데 돈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돈도 없고 못생겨도 예쁜 여자들이 안 달라고 좋아 죽는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끌릴 수밖에 없는 남자의 특징. 첫 번째, 퍼주지 않는 남자. 여러분은 여자에게 헌신하는 스타일인가요? 여자들은 남자가 헌신해 주길 바라지만 막상 남자가 헌신하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해서 받은 10만 원과 길 가다가 주운 10만 원의 가치는 같을까요? 물론 교환의 매체인 돈 그 자체로 보면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때 느끼는 가치는 다르죠? 어렵게 얻은 돈은 쉽게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쓰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자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여자에게 막 퍼준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이미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의식적으로 나보다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쉽게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이든 선물이든 호의든 막 퍼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퍼주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자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을 여자가 알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여자는 쉽게 주는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작정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약 데이트 장소에 여자가 멀리서 왔다면 올 때는 혼자 힘들게 왔으니 갈 때는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며 데려다 주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 전에 항상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느낌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전자는 아부하는 느낌이고 후자는 인정하는 느낌이죠. 이는 한 끗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여자에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계속 인정받고 싶어지죠. 여자가 여러분을 윗사람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부하듯이 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뭐든 쉽게 주지 않는 남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주관이 있는 남자.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남자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선택장애가 있는 남자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리더십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왜 우유부단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남자는 여자를 리드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에게 끌립니다. 결정도 잘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낄 여자는 없죠.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리더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지도 못하고 여자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그거 먹으러 가자고 선택권을 넘기는 남자. 좋아하는 게 뭔지, 목표가 뭔지, 인생관이 뭔지 본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주관이 없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주관이 없는 남자는 본인의 인생을 잘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런 우유부단한 남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안달나는 남자는 절대 애매모호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그걸 말할 줄 압니다. 이런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인생관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고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자는 남자의 이런 주관 있는 모습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이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 여자와 밥을 먹으러 가야 한다면 여자가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어디든 자신 있게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거나 너무 맛없는 음식점이 아니면 어차피 기억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여자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모습이 안 좋은 모습으로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 있게 결정하고 데려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주관 있는 남자라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오라버니들은 기본적인 센스가 있어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자는 남자에게 강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의지하고 싶어지죠. 여자가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인생관과 가치관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만들고 무엇이든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쌓이면 여자는 남자에게 안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남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여자들이 환장하는 남자들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막 퍼주지 않는 남자. 2번째, 주관이 뚜렷한 남자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돈이나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내면적인 섹시함만으로도 충분히 여자들이 안달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째로 말씀드린 뚜렷한 주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만의 뚜렷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몸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양파가 됩니다. 궁합이 안 좋은 음식과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양파와 최악인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양파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양파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아 무더운 여름에 고기보다도 더 챙겨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신경안정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불면증 예방과 심신안정에도 좋습니다. 또 양파에는 엽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뇌의 혈류를 늘려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 최고입니다. 특히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퀘르세틴이 들어있어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 성인병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지방분해까지 해주니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암과 치매를 불러오는 최악의 양파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즙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과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를 즙으로 내면 당도가 올라가고 영양소 흡수의 속도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양파즙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콩팥 기능이 약한 당뇨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어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칼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면서 심각한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도 양파즙 성분이 농축되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피해주셔야 합니다. 양파즙을 비롯한 건강즙들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로 드신다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 부분에 많으니 양파즙보다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험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섭취하시게 되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
꿀과 함께 먹으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꼭 기억해서 조심해 주세요. 양파튀김인 식당에서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몸에 좋은 양파도 튀김으로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튀겨지는 만큼 다른 음식보다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기다 보면 당독소가 많이 생겨 당독소는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속적으로 튀김 음식을 먹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튀김 음식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양파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황화알릴이 위와 장애,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정말 좋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으로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양파 속의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고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양파와 최고의 궁합은 고기입니다. 양파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고기 속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 알리티아민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피로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양파는 살균 작용이 매우 뛰어나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또 암 예방은 물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이런 양파와 식초가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되는데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심피지로르몬의 원료로 우리 몸속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파 속의 신경안정 효과와 식초의 스트레스 해소 작용은 함께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파 간장 초절임을 드시거나 양파 미역초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현미와 통곡물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연은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결합했을 때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통밀빵과 양파스트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양파 반찬과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